이 여성 총재가 처음으로 결혼하게 된 것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우연히 결혼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잘못된 아내와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작은 이모를 맞이하려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게 여성 총재가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전 약혼자를 불러들여 코피가 날 정도로 두들겨 팼다. 이 광경을 본 남자는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월급 카드를 꺼내들며 앞으로 여성 총재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표현했다. 처음에 오늘은 남자의 결혼식 날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마음속 이모의 결혼식이었다. 다만 그는 급하게 잘못된 결혼식장에 달려갔다가 여성 총재가 신랑에게 파혼당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무심코 무대 위에서 슬퍼하는 신부가 이모인 줄 알고 마음이 아파 참지 못하고 달려가 신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그녀를 맞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신부에게 깊은 고백까지 했다. 여성 총재는 이 순간 자신도 그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리고 눈짓으로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돕기 위한 것이니 거절하지 말고 자신을 난처하게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여성 총재는 잠시 생각한 후 그와 결혼하기로 동의했다. 저녁에 신혼 첫날 밤이 되자 남자는 즉시 신부에게 사과하며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성 총재는 오히려 의아해하며 상대방이 왜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는지 혹시 특별한 취미로 역할극을 좋아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오늘은 신혼 첫날 밤이니 새신랑을 기쁘게 해주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남자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 臭小子，你想死是不是？你小姨告诉我，你根本没有去参加婚礼。我来了呀，我现在还在酒店呢。 이때 남자는 엄마가 노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오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여성 총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는데 무대 위의 신부가 이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황급히 이것이 오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고 여성 총재는 두 번이나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간 것도 충분히 창피한데 지금 결혼을 잘못하고 신부를 잘못 맞이했다고 말하면 또 한 번 체면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연기를 계속하기로 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은 월급 3천 위안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여성 총재는 크게 웃었다. 그리고 여성 총재의 월급이 한 달에 4천만 위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깜짝 놀라 비틀거리며 여성 총재에게 쓰러졌다.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 여성 총재의 비서가 들어왔다. 那个，我妈叫我回家吃饭了。 부끄러움에 빠진 남자는 달아나 버렸고 심지어 사원증도 두고 갔다. 비서가 사원증을 주어보니 그것이 바로 여성 총재 회사의 직원 사원증이었다. 이제 보니 그는 어떻게 해도 여성 총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남자는 출근하자마자 업대의 주문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 총재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그는 기쁨 속에서 첫 번째로 떠올린 생각은 이 업대의 수수료를 받으면 간맞이한 아내를 부양할 돈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때 여성 총재는 그의 사원증을 들고 어리석게 웃고 있었다. 동시에 여성 총재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영업부에 오늘 남자가 따낸 업대 주문의 수수료로 100만 위안의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때 영업부 팀장이 남자의 전 여자친구를 끼고 나타났다. 전 여자친구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그를 조롱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연애할 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도 없고 홍바오도 없었어. 평소에 옷이나 가방 화장품 하나 사고 싶어도 만족시켜주지 못했잖아. 지금은 팀장이 생겨서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지. 그러자 남자도 불만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반박했다. 너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해. 내와 연애하는 동안 팀장과 급하게 잘해먹었잖아. 하지만 팀장은 이 말을 듣고 남자의 뺨을 후려쳤다.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한다. 심지어 내가 내 여자친구를 원하면 넌 순순히 두 손 들고 바쳐야 한다. 이때 여성 동료가 참지 못하고 남자를 위해 말했다. 许缺刚给公司拿下1个亿的项目，他才不是废物，倒是你们两个有许缺的业绩好吗？ 이때 주임이 갑자기 나타나 사건을 발표했다. 여성 총재가 억대 주문을 따낸 것을 매우 기뻐하셔서 100만 위안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동료들은 흥분하며 남자의 손을 잡았다. 我们恭喜主天主组长。 알고 보니 팀장은 회사의 관계자였고 주임은 팀장의 숙부였다. 그래서 주임은 몰래 이 공로를 팀장에게 넘겼던 것이다. 모든 동료들은 회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주문이 남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임이 내놓은 설명은 남자는 인턴일 뿐이며 회사가 인턴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성과나 수수료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반박했다. 영업은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야? 월급 3천 위안으로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때 팀장이 참지 못하고 다시 그의 뺨을 후려쳤다. 회사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고 시비를 걸지 마라. 그리고 후하게도 자신이 100위안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억대의 주문을 따냈는데 100위안만 주는 것은 분명히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였다. 하지만 팀장은 다시 한번 선언했다. 남자의 인턴 기간이 끝났으니 회사는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빨리 짐을 싸서 집에 가라. 말하자면 그는 이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이 순간 남자는 팀장의 옷깃을 잡고 화를 내려 했다. 하지만 팀장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 3초 안에 손을 놓지 않으면 월급 3천 위안을 공제하겠다. 그래서 3천 위안 월급을 위해 남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合同是你拍下来的，
只认识5本书，我想抢你的功劳，义不反账。 이때 팀장이 얼마나 거만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그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와 회사의 여성 총재가 어제 결혼했다는 것을. 이때 여성 총재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남자는 여성 총재를 보고도 자신이 우연히 사장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총재님이 오셨네. 이 여성 총재는 수천억 자산을 손에 쥔 채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욕망에 사로잡힌 총재는 직원과 관계를 가지고 말았다. 다음 날 출근한 청년은 자신이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바로 새로 부임한 여성 총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청년은 여자에게 가짜 여자친구 역할을 부탁하며 매일 구내식당에서 푸짐한 식사를 즐겼다. 동료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멋있어 보여 청년은 체면을 제대로 세웠다. 그때 그는 여자가 사실 그룹 회사에서 공중낙하하듯 온 여성 총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날 청년은 밥을 먹으러 가려다 여자를 자신이 고용한 가짜 여자친구 배우로 착각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여자를 자리에 앉히고 온갖 요구를 쏟아냈다. 이 연속된 갑작스러운 행동에 여자는 어리둥절해졌다. 곧이어 여자가 대답할 틈도 없이 청년은 그녀를 가족 단체 채팅방에 억지로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룹 채팅방에서 함부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평범한 길을 걷지 않았다. 청년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당당히 자기소개를 했다. 자신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고 선언한 것이다. 청년이 전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열어보니 낯선 이름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바로 여자 앞으로 달려가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짓이냐고 나무랐다. 하지만 여자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청년에게 물었다. 자신보다 예쁜 가짜 여자친구를 찾았냐고. 청년은 어이없어하며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 이 여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자는 청년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호감이 생겼다. 게다가 지금 자신도 집안에서 결혼을 재촉당해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청년을 가짜 남자친구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자는 청년의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며느리라고 우겼다. 청년은 여자의 애교 섞인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채팅방을 보니 엄마가 청년을 채팅방에서 쫓아낸 후였다. 그 후 여자는 청년에게 가짜 남자친구로 가족의 혼사를 맡아주면 매달 10만 원의 용돈을 주고 차와 집도 문제없다고 제안했다. 청년은 기쁨에 겨워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그는 태도를 바꾸어 여자에게 아첨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자도 청년에게 더욱 흥미를 느꼈다. 이어서 이후에 한 좋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 청년은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대학 동창의 무자비한 조롱을 받았다. 동창은 경멸하는 투로 회사의 작은 직원 주제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느냐고 비웃었다. 청년은 대꾸하고 싶지 않아 여자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동창은 더욱 심술을 부려 청년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보다 예쁘다며 청년을 난처하게 만들려 했다. 그는 웨이터에게 레드와인을 가져오게 하여 청년 앞에서 자랑하며 자신은 여자친구에게 1만 원짜리 레드와인을 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은 화가 치밀어 올라 열병의 1999년산 나피트를 주문했다. 동창은 어쩔 수 없이 열병을 따라 주문했다. 하지만 계산할 때 청년은 한 병만 계산했다. 사실 그는 이미 남은 와인을 몰래 반품해버린 상태였다. 이 광경을 본 동창은 화가 났다. 자신의 열병은 이미 따져버려 어쩔 수 없이 이를 모두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소동이 끝난 후 청년은 오늘이 회사 총재의 새로운 부임일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절대 지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자에게 회사에 새로 부임한 여성 총재가 비록 이중학위를 가진 해외 유학파 박사이지만 못생겨서 보기 흉하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미인이 바로 그 총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속 투덜거렸다. 그는 길을 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렸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빼놓지 않고 투덜거렸다. 여자는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로 하고 청년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헐뜯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청년은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여자는 참지 못하고 속으로 이를 갈며 내일 회사에 가서 반드시 청년을 혼내주리라 생각했다. 다음 날 여자는 평소의 소박한 차림을 벗고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들이 말하는 못생긴 괴물을 볼 때 어떤 충격적인 표정을 지을지 기대하며 회사에 도착했다. 한편 회사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여성 총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곧 벌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